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이재영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한번 보험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보험 용어는 우리 상해 또는 재해라는 용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상해라는 말은 우리 손해보험에서 쓰는 용어이고, 재해라는 말은 생명보험회사에서 쓰는 말인데 둘 다 비슷합니다.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상해라는 말은 손해보험에서 정의하기를 급격하고도 우연한 애래의 사고,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죠. 급격성, 우연성, 애래성. 그리고 재해라는 말은 생명보험회사에서 쓰는 말인데 우발적인 애래의 사고, 우발적인 애래의 사고, 이거 우발적이다. 이것도 우연성, 돌발, 급격성, 그 다음에 애래성, 요소는 똑같습니다. 그럼 상해나 재해나 그 공통점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애래의 사고, 즉 급격성, 우연성, 애래성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같은데, 급격성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시간적으로 급박한 상태. 근데 시간적으로 급박하다. 이것 또한 상대적이잖아요. 그 말이. 급격한 상태. 꼭 시간적으로 급격하지 않더라도 약물 중독 같은 경우. 약물 중독돼서 사고를 회피할 수 없을 경우. 즉 회피 가능성하고도 연관됩니다. 급격성은. 약물 중독도 급격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연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미리 예측이 가능하다면 그건 우연성이 없는 거죠. 갑자기 일어나는 사고여야 되죠. 갑자기 차에 치인다든지, 아니 갑자기 모기에 물린다든지, 이런 게 우연성이겠죠. 그 다음에 애래성이라는 것은 신체 내부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아닌 신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 이 애래성이 좀 문제되는 것들이 있죠. 최근에 이 바이러스도 분명히 외부로부터 들어오잖아요. 근데 신체 내부에서 작용하여 또 각종 질환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최초의 원인은 애래성이지만 그 주된 원인이 신체 내부의 반응이 일어날 때, 이런 경우에 좀 실무 사례에서 문제되는 것들이 있죠. 대표적인 것들이 전염병이죠. 코로나19 같은 이런 것을 애래성을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애래성이 문제되는 것들이 그 애래의 사고가 아주 경미한 것들. 예를 들어서 말라리아 모기에 물려서 말라리아병이 걸렸다든지, 아니면 그냥 애래, 평상시에 고혈압을 심하게 앓던 환자가 찬물에 머리를 감았는데 그냥 갑자기 돌연사했을 경우, 이런 경우 그 애래성이 경미할 경우, 이거를 애래성을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인정한다면 또 어느 정도 됐을 때 인정할 것인가. 이것이 가치 판단의 문제일 텐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어렵습니다. 주장하기 나름입니다. 어떻게 보면 보험 그 사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일단은 이 상해와 상해라는 말은 손해보험에서 쓰는 말이고 재해라는 말은 생명보험에서 쓰는 말이라고 했는데, 그 공통점은 급격성, 우연성, 애래성이라고 했습니다.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우리 그 상해 사고 또는 재해 사고를 정의하는 방식을 포괄적인 용어로 두리뭉실하게 정의하는 것을 우리 포괄주의라고 합니다. 손해보험에서는 상해를 이렇게 용어로만 정의했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상해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열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명보험회사에서는 이 재해분류표라고 해서 재해 종류를 열거합니다. 열거주의. 포괄주의가 어떻게 보면 더 넓을 것 같은데 실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보험 재해분류표 열거를 하고 있지만 그 열거된 대상이 상당히 넓습니다. 우리 전염병 같은 경우에 아까 애래성이 문제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전염병도 생명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아예
열거를 해주기 때문에 감염병이라 그러죠. 지금은. 예전엔 전염병이었는데 열거를 해주기 있기 때문에 이것이 상해인지 질병인지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손해보험에서는 좀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거주의가 좋은가 포괄주의가 좋은가 예, 이것도 같이 판단의 문제겠죠. 이번 시간에는 이 상해 또는 재해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용어 다음 시간에도 보험 용어 알아보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 손해사정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손해사정사 이재형이었습니다.